크게 얘기하자면 뭐 금리 인상으로 위기가 온 것이다. 요 외적으로 경제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계대출 첫 1000조 돌파했대요. 아니 1500조 1700조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계대출하고 그 1700조 넘었다는 건 가계신용이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담대가 증가했다. 이사철이라서 주담대가 증가했어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저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들 보면은 일단 이사철이 지났다는 얘기죠. 1, 2월이 이사철이에요. 봄 이사철 아니죠. 그리고 주담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대출 줄었는데 이사철이라서 집 사느라 주담대 증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가게를 하는데 권리금 1억에 보증금 1억 넣고 월 한 300 정도 주는 가게에서 가게 차려놓고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 그래도 매출 한 1000은 나와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고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 다 내고 됐는데 200밖에 안 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신용대출이나 마통같이 편한 걸로 뚫죠. 갚기도 편하고 빌리기도 편한 거. 그런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담대 빌려가지고 이런 거 메꾸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른 대출 안 되니까 이제 일단 주담대로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이미 12.9%. 갑자기 팍 치고 올랐죠.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상황이죠. 아유, 82.4%. 그래서 소매 가격 기준으로 이만큼 뛰었는데 소비 지출의 12.88% 차지했다. 명목 소비 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품 지출이 이렇게 늘었더라. 즉, 둘 중에 하나죠. 지출이 줄었든가 식품 가격이 올랐든가. 제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 혹은 조금 더 되시는 분들 이런 광고 기억하실 거예요. 베컴이 핸드폰 광고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지출이 감소하거나 식품이 가격이 오르든가. 난 둘 다. 이거죠. 야, 둘 다다 지금. 지출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출을 억제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억제하는 것, 그 이전에 영끌해라 해서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비투해라 해서 억제하는 것, 돈 모아서 주식 사고 집 사라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지출 안 하고 그런 쪽으로만 돈 쓰고 있죠. 소비는 안 돌아가요. 경기는 무너지죠.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식이 오른대요. 가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대요. 지금 다 허리띠 졸라매서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식품 가격 올라가면서 엔겔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를 찍었는데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자산 가격 계속 오른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빚 내서 살아. 결국엔 그 빚은 터질 수밖에 없죠.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까. 터지고 나면은 그때쯤 가격이 쭉 떨어지죠. 그거 누가 주서요? 기대권들이 현금 확보해 놓은. 적자가구 감소했대요. 왜? 이래서 번 돈이 줄었는데 먹는 것 하고 사는 것 빼고 돈 안 쓰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것처럼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명품 앞에 줄 서 있다. 보복 소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어때요? 근로사업소득은 감소했죠. 이거 정부 지원 차에서 소득 늘어난 거죠.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합쳐서. 그래서 늘어났는데 지출 줄인 거죠. 엔겔 지수가 최대인데 지출이 줄었다는 거. 먹는 것은 줄일 수가 없죠.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는 것. 이거 어쩔 수 없죠. 다른 데서 다 줄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적자가구 비율 줄었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불황형 흑자죠. 불황형 흑자. 얼마 전 경제 상황처럼. 불황형 흑자 뭐예요? 수출이 줄었는데 수입은 더 많이 줄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출해서 한 1억 벌고 수입하는데 5천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출하는 게 한 7천까지 줄었는데 수입하는 게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품도 잘 안 만들어지고 내부에선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5천 흑자에서 6천 흑자로 늘었으니까 흑자가 증가했다. 이게 불황형 흑자잖아요.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은 그렇지만 불황형 흑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입 둘 다 감소했죠. 불황형 흑자 맞죠? 그 다음에 부딪히는 포지션인가 뭐 조금 더 내려온 미국 금리 하면서 뭐 10년물 입찰도 큰 우려는 덜었다. 그 10년물 응찰률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큰 우려는 덜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가 이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채권 가지 말고 채권 금리 떨어질 거니까 주식 사세요. 빅테크주에 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빅테크주 사세요. 빅테크주는 금리 영향 많이 받죠.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주식 자체에 비투하면 이자 많이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빅테크주들은 대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은행주나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금리 영향을 많이 탄다. 빅테크주가. 금리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면 빅테크에서 어디로 가요? 경기 민감주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 사세요. 그랬다가 다시 빅테크 사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세기 때문에 민감주로 가든가 아니면 채권으로 가든가 달러로 가든가 금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다 빠지니까 나스닥이나 이런 큰 틀에선 보통 떨어지죠. 근데 어때요?
안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정점 찍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6 다시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공매도 들어가고 있어요. 채권 공매도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 채권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될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직 1조 9천억 원 달러의 채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안이 통과도 안 됐어요.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엄청나게 나오면 채권 가격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채권 수익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 틈새를 잘 조정해서 빠질 수 있겠느냐. 주식 일시적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금리 2%또 돌파했고 왔다 갔다 하죠. 주담대 금리 또 인상하고 있어요. 대출금리 뛰고 있죠. 영끌 비트족들 탄식. 주담대만 올라요. 전세대출도 오른다고 하죠. 전세대출 지금 금리 인상 빨라지죠. 신용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빌리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와가지고 고정금리니까 문제 없대요. 고정금리 문제 없어요? 30년 빌리면 30년 고정금리 해줘요? 변동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변동금리가 70%인데 거의 빌린 돈 중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머지 70%도 괜찮을 거야. 여론 만들고 있죠. 맞아요. 여론대로 하면 돼요. 데이터를 갖다 주고 있는데 여론만 만들어요. 나는 고정금리니까 괜찮다. 고정금리니까 문제 없다. 그런데 문제 없어요?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하고 있고 중기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대요. 주담대는 유지했지만 신용대출 증가했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했다. 자, 기업 쪽이야 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법인, 사업자 기업 쪽도 다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 증가가 기업보다 낮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죠. 이걸로 받는 거죠. 일단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대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기업대출 내주기가 힘들어지죠. 왜? 신용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기업대출 내주기가 힘들어지면은 가계대출은 어떻겠어요? 얘들을 맞춰야 되는데 기업대출을 내주기 힘들어지면은 가계대출은 더 억제하는 수밖에 없죠. 얘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은행은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고. 정말 필요할 때 우산 뺏어가는 게 은행이죠. 그럼 뭐가 터져요? 자, 그런데 부동산 폭락론 3대 근거 전문가. 아니 왜 3대 근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뜻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맞죠? 종식 이후 금리 인상되면서 종식 안 됐는데 금리 인상하고 있죠. 말할 것도 없죠. 3기 신도시 입주, 공급 확대 정책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폭락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요때 저희하고 또 한 군데 나왔는데 저희 논거가 이거래요.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래. 영상도 똑바로 안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뭐예요? 장기 침체 우려지. 집값이 요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죠. 핵심은 뭐였어요? 투기 수요 감소랑 실수요 감소. 투기 수요 감소는 규제로, 실수요 감소는 은행권 규제로, 바젤 3.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조만간 될 것이다. 저금리 언제까지 갈 수 없다. 종식 이후 금리 인상된다고 안 했어요. 금리 인상 조만간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미 이때도 오르고 있었는데 신땡돈 이분 100분 토론에서 나왔죠. 야당 쪽 아예 의원 형식으로 나왔었죠. 아예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터진다, 집값 폭락 안 한다. 50% 선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서 인상돼도 집값은 폭락 안 한다. 인간아, 맨날 연끌이라면서요. 아파트 살던 부족한 매수자에게 누가 대출해줘요? 집주인이. 연끌 안 되면 연금 끌어다가 하고 있죠. 퇴직연금 끌어다 하고 있죠. 연끌 안 되면이에요. 연끌도 모자라예요. 연끌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주담대.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해놓고서 신고 안 하고 한 명은 주담대, 한 명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갭투기 형식으로 들어가죠. 플러스 신용대출, 마통, 플러스 점점점점. 자, 주담대 받았을 경우 50%지. 요것만 받았으면 왜 연끌이라고 그래요? 요거 사채, 캐피탈 안 무너지긴 뭘 안 무너져요. 문제가 없긴 뭐가 문제 없어요. 사다리 끊는 데 놓고 이제 와서는 저것 때문에 안 떨어진다.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체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요거 좀 이따 봅시다. 체감물가 최근에나 많이 올랐지 원래 안 그랬었죠? 연방준비제도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계획 없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시중금리는 코로나 이전 회복했죠. 더 오를 것이고 계속 오르고 있었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말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헛소리지? 제대로 된 3기 신도시 17만 가구 2기 신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아니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지으라고. 플러스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공급대책 8.4 대책 나오고 11.19 나오고 12.17 나오고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잘하는 김현미 장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정책 잘하는 변창흠 장관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였어요? 공급하라고. 그리고 왜 제대로 된 3기 신도시만 이야기해요? 택지지구는 일도 아니에요? MB 때는 2기 신도시로 떨어졌어요? 택지지구 많이 조성해서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우기는 거?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많이 해놨던 규제정책 때문에 수요 다장나서 떨어진 거지? 거기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겹쳐가지고 아장나서 떨어진 거지.
근데 그거 막 택지지구 공급해서 떨어진다고 우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와서 보면 한 2달만 지났는데 보이고 있죠. 체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를 정도도 아니래요. 아이고 1인당 GDP 18% 오를 동안 강남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1배 올랐다고 하죠. 그것도 최근에 얼마나 올랐어요? 최근에 한 2배 올랐다고 그랬죠. 비교하지 못할 정도예요. 비투도 마찬가지죠. 9승 1패 개미 이야기.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안 된다. 한 2,000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어요. 집은 못 사겠고 다 날리면 안 되니까 1,000만원으로 시작해요. 얘가 한 달 만에 1,200에 대해서 돌아오네? 수익률 20% 대박이네? 그러면은 지금 2,200 됐죠. 1,200 안 하고 1,500 조금 더 늘려보죠. 2,000만원 돼서 들어오네? 2,700만원 됐어. 2,000만원. 또 늘어서 돌아오네? 늘어서 돌아오네? 전재산 투자하고, 플러스 풀신용. 그러다 단 한 번의 패배로 망해버린다. 도박성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카지노에서도 초반에는 돈 따게 해줍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근데 돈 딴다고 올인, 또 올인, 빚까지 내서 올인. 그때 한 방 지면 끝인 거예요. 승률이 뭐가 중요해요? 내 돈에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비투족들이 그렇다. 결국은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비투열풍 증권사는 1.4조, 은행은 200% 성과급. 누가 이득 보고 있다? 개미들보다 증권사들이 돈 더 벌어갔어요. 단타 유도해서. 결론, 경기 침체 아직도 심각하다. 회복된 거 없죠. 소득도 줄었는데 지출도 줄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엔겔지수는 어쩔 수 없죠. 플러스 비소비 지출 늘어날 수 있는 것들 많죠. 첫 번째는 이자, 두 번째는 세금. 금리 오르고 있고 세금 올리고 있죠. 국가에서 돈 많이 쓰면 세금 걷어야 되죠. 나가는 돈은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건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죠.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비투 영끌 운운하고 있는데 LTV 50%밖에 안 돼서 안 된대요. 영끌에 LTV 50 받은 사람은 영끌이라고 그래요. 비투 무리하다가 한 방에 가죠. 문제는 금리도 오르고 있죠. 금리 오르면 뭐가 늘어나요? 반대 매매. 그래서 올라야 되는데 주식 예탁금 거래 금액 어때요? 줄었죠. 부동산 지금 거래량 매수 심리 지수 다 줄고 있죠. 아직도 비투 영끌하면 무조건 이익 볼 것 같아요. 저렇게 심리 유도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일 뿐이다.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평가되고 이때랑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이미 고평가 넘어섰다. 왜? 코로나보다 침체는 심한데 코로나보다 시가총액은 더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미쳤다고들 하는데 유동성 많이 푸니까 괜찮아. 괜찮대. 언제부터? 학교 선생님이건 혹은 과거에 뭐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 1등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난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전교 1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항상 조심하고 공부 안 하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특히 자산시장 거품이 빠질 때는 맨날 유동성 장세 운운하면서 현금가치 하락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산 거품 빠질 때는 현금만큼 수익성이 좋은 자산도 없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